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겨울철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계절인데요. 특히 건설 현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아서 균열이나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요. 강풍이나 폭설 때문에 가림막 같은 가설물이 넘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또 낮에는 높고 밤에는 얼기를 반복하면서 집안이 약해지거나 싱크홀로 이어지는 사고도 잇따르는데요.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 1,900여 곳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부실 시공이나 안전관리 소홀이 드러나면 벌점과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늘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은 만큼 이번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점검이 중요해 보이죠.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취약한 곳이 없는지 점검해보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월동 준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입니다. 수확물에 따라서 어떻게 최종을 해야 할지, 씨앗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다양한 텃밭 소식 함께 살펴보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빼빼로데이와 수능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농업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관장님도 한 해 농사를 짓고 토종 씨앗 나눠 마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보통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가래떡데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농업인의 날보다는 농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저한테는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농민의 날이요? 네. 네. 날이 싸느라고 낮이 짧아서 텃밭에서 지내는 시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수확에 신경을 기울이는 철이기도 한데요. 밭에서는 탈곡을 하고 또 집에 와서는 고르기를 합니다. 덜 마른 꼬투리는 골라서 또 다시 건조시키기를 반복하는데요. 최종은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마른 열매의 경우, 그다음에 젖은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체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평소 관장님 말씀을 들으면요. 체종하는 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쉽진 않죠. 네. 우선은 이제 콩이나 고추 그리고 깨와 같은 열매들처럼 건조한 열매, 마른 열매들을 수확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열매들은 바싹 말려서 털기만 하면 종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건조한 날씨에는 텃밭에서도 잘 마르고요. 네. 가장 까다로운 것이 이제 가지 열매 말리기에 속하는데요. 왜요? 가지 과육이 있어서 말리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과육을
가늘게 점여서 건조기에 넣고요. 씨앗을 받기 위한 최종 단계에서 이렇게 건조기에 넣게 되는데 이 건조기의 온도를 40도 미만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 40도 이상이면은 타게 되나요? 타지는 않는데요. 네. 아무래도 생명력이 좀 감소할 수 있어서 상하지 않게 하는 적정한 온도가 40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만약에 40도 이상으로 하면은 씨앗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네. 오,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이 젖은 열매가 채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른 열매는 이렇게 쉬운 반면에 젖은 열매의 경우는 이제 오이나 참외, 호박과 같은 박과 작물에다가 그다음에 빨갛게 익은 토마토 열매에 속합니다. 이들 열매에 들어있는 씨앗들은 미숙된 씨앗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수확한 이후에도 별도로 후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 완전하게 익은 상태에서 수확을 하더라도 조금 더 두어서 과육이 부스러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데요. 그 이후에 과일 속에서 씨앗을 꺼내어 숙성된 씨앗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젖은 열매에서 나온 씨앗들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발화를 하지 않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씨앗들이 내장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감싸고 있는 젤리층인데요. 네. 젖은 열매에서 씨앗을 얻는 방법 중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이 젤리층을 깨끗하게 없애는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면 될까요? 수박이나 호박과 같은 큰 열매의 씨앗들은 그냥 꺼내서 말리기만 하더라도 씨앗을 둘러싼 젤리층이 이렇게 비닐처럼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젤리층이라는 게 그 약간 얇은 막 같은 네, 그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군요. 하지만 토마토나 오이와 같이 작은 씨앗들은 젤리층이 마르면서 씨앗끼리 붙게 돼요. 네. 그러면 또 이걸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다 보면 씨앗이 이제 이렇게 상처를 입는다든지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씨앗에서 젤리층을 깨끗하게 벗겨내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깨끗하게 잘 벗겨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과일에서 씨앗을 분리한 다음에 그릇에 물을 담아서 씨앗을 담궈두면 반나절 정도 지나면 이런 젤리층이 이렇게 발효가 진행되면서 종자와 젤리층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길어도 하루 정도면 완벽하게 분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 이후에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종자를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씻어주면 채 밑으로 젤리층이 빠져서 깨끗하게 씨앗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물 위에 떠오르는 씨앗들은 아무래도 좀 쭉정이 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도 미숙종자를 골라내는 일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종한 씨앗들은 다시 이제 건조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에도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40도 미만으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아까 마지막에 영양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영양체는 뭔가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영양체 종자인데요. 다년생 작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강, 강황, 울금, 토랑과 같은 열대성 작물입니다. 이들 작물들은 종자가 없이 뿌리나 줄기 그리고 심지어는 잎이 씨앗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해서 영양체 종자로 취급합니다. 네. 이들 영양체 종자는 일반 종자처럼 건조시켜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수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얼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심지어는 사과, 배, 감, 매실, 호두 이런 거 같은 대부분의 과수나무의 종자도 이런 영양체 종자처럼 젖은 상태로 취급해야 합니다. 그래요? 흙이나 모래에 묻어서 저장을 하는데요. 가정에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만한 가장 서늘한 곳에서 둡니다. 보통 베란다나 보일러실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하지만 고구마처럼 사람의 생활 공간과 비슷한 저장 온도가 필요한 것들도 있으니까 저장 온도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씨앗이 없어서 뿌리나 줄기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들만 영양체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닌 사과배, 감, 매실 그런 것도 가능하군요. 네네. 이런 씨앗들도 말려버리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젖은 씨앗 형태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되게 어렵네요. 관장님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네요. 근데 이 종자를 잘 건조한 건지 아니면 이걸 더 건조시켜야 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종자를 잘 건조한 것인지 더 건조시켜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종자로 저장하기 위해서 씨앗들마다의 수분 함유량이 있습니다. 보통 7%에서 11% 정도일 때 냉장이나 냉동 저장하기에 적합한 씨앗의 습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종자의 수분량을 계산하는 장비가 꽤 고가예요. 그래서 구입해 두기도 쉽지 않고요. 이럴 경우에 간이로 확인하는 방법은 조그만 망치와 손입니다. 망치요? 네, 작은 씨앗의 경우, 그러니까 배추씨라든지 이런 고추씨와 같은 작은 씨앗의 경우에는 작은 망치로 살짝 내리칩니다. 바삭하고 깨지면 잘 마른 것이고요. 뭉개진다 이러면 덜 마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더 말리면 되죠. 그리고 오이 씨앗과 같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씨앗의 경우는 손으로 양쪽을 잡고 이렇게 꺾어봅니다. 꺾었을 때 부러지면 잘 마른 것이고요. 그리고 기역자로 꺾여서 구부러지면 덜 마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조가 끝나면 보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잘 골라내고 말린 종자는 종이 봉투에 넣고 씨앗 이름과 최종한 연도를 잘 기록한 다음에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넣은 후에 냉장이나 냉동고에 집어넣습니다. 씨앗을 이렇게 받아버릇 하다 보면 계속 씨앗이 쌓이거든요. 반드시 최종한 연도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신선한 씨앗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채종을 하고 그 몇 년 안에 네. 써야 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각 씨앗마다 1년에서 5년에 걸친 종자 수명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연장시키는 방법이 냉장이나 냉동 보관입니다. 네. 네. 종자 봉투를 밀폐 용기에 넣을 때 함께 넣으면 좋은 게 실리카겔, 우리 건습제라고 하는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한 전체 용량의 한 10%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냉장, 냉동 보관 중에 종자를 꺼낼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차가운 온도의 종자가 갑자기 상온에 노출될 경우에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합니다. 아무래도 이슬점 이하의 온도에 습기를 흡수하겠죠. 네. 그래서 종자가 상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밀폐 용기를 꺼내 놓되 밀폐 용기의 뚜껑을 여는 일을 미뤄야 합니다. 밀폐 용기 안과 바깥의 온도가 일치하는 순간 뚜껑을 열고 종자를 꺼내야 합니다. 보통 밀폐 용기를 만져서 밀폐 용기에 이게 습기 수분이 이슬이 만져지는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슬이 맺혀 있지 않을 때가 바로 밀폐 용기를 열어도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최종한 씨앗을 나눠달라 이렇게 그 연락을 한 청취자가 있으시다고요? 그렇지 않고요. 씨앗을 채종한 농부들이 저에게 씨앗을 보내오는 처리입니다. 보내주신 네, 분이 저희가 계세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씨앗을 나눔하고 또 행사라든지 이럴 때 토종 씨앗을 나눠드렸는데 네. 계속 이제 씨앗이 지금 이제 가을 수확철이 끝나니까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장님도 나눠주시고 또 나눔도 받고 이렇게 네. 하시는 거네요? 지난달 양재동 AT센터의 행사장에서 젊은 학교 선생님이 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5가지 정도의 씨앗을 주셨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그런 배추, 무 씨앗도 이렇게 채종을 해주셔서 와. 굉장히 막 기분 좋으셨겠어요? 네. 굉장히 엄지척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북 익산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분인데요. 네 종류의 씨앗을 보내주셨어요. 제 주소를 몰라서 방송국 곳곳을 연락하신 끝에 제 주소를 알아내셨더라고요. 시금치 씨앗의 경우는 20리터짜리 포대에 반절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방송 청취자분에게 많이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내년 설날 이전에 청취자분들에게 보내드릴 토종 씨앗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항상 신청을 했는데 왜 못 받았어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신청하세요 할 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미리 신청하시면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할 때 신청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3578님, 주말 농장에 처음으로 서리태를 심었는데 콩이 여물지 않고 90%가 축정이네요. 원인이 뭘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쭉정이가 있다면 꼬투리는 달렸다는 얘기죠. 꽃이 폈고 당연히 이제 결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노린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서 아마 이제 두유를 짜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쭉정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꽃 피고 이후에 꼬투리가 익어갈 좀 그때 이제 병충해 방제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좀 서리태를 잘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병충해 방지가 필수네요. 네, 노린재 피해인 것 같아요. 네. 4128님, 가을에 순차적으로 쪽파를 많이 심어서 일부는 월동을 하는데요. 긴 겨울에는 얼마나 퇴비나 웃거름을 따로 주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긴 겨울 동안에는 따로 이제 웃거름을 안 하고요. 기다렸다가 봄이 됐을 때 이제 땅이 풀리고 싹이 이렇게 힘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쯤 다시 이제 웃거름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쪽파는 겨울 내내 그냥 두면 되는 네. 거예요? 밑거름이라든지 이제 가을에 간간히 줬던 이제 웃거름만으로 월동을 하는 거고요. 생명 활동이 굉장히 더딘 때라서 따로 겨울에 또 밭에 나가서 거름 주시는 수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심형경님, 콜라비가 굵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콜라비가 왜 굵어지지 않을까요? 영양이 부족해서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콜라비 심는 시기가 늦었던지 아니면 이제 관리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콜라비도 이제 배추나 물을 수확하는 물을 심는 시기인 이제 8월 초에 이제 파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모종 상태로 심었을 때는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심어야 되는데 좀 심는 시기가 늦어지면 이렇게 비대해지는 시기를 좀 놓칠 수가 있고요. 시기를 그리고- 놓친 거예요? 네. 그다음에 관리상에 있어서도 콜라비의 잎이 굉장히 무성해지면 신나잖아요. 네. 근데 아랫잎들은 좀 따주어서 줄기가 비대해질 수 있는 왜냐하면 잎들이 양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네. 광합성을 해서 이 양분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소비도 하기 때문에 아랫잎들을 아래로 처진 잎들을 좀 잘 따주어야 콜라비 줄기가 이렇게 비대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양분이 잎으로 줄기로 가지 않게 제대로 관리를 잘 해줘야겠네요. 네. 1636님, 봄에 심은 비트는 잘 자라는데 가을에 심은 비트는 잘 자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콜라비의 경우와 비슷한데요. 봄에는 이렇게 잎을 잘 안 솎아줘도 날씨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생육하기 좋은 온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잘 자라는데요. 가을에는 생육하기 적당한 온도가 짧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잎을 따준다든지 이런 관리의 방법들이 더 세심하게 필요할 때가 가을 재배 기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걸 봄철 비교해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봄에 한 만큼 가을에도 해주게 되면은 제대로 잘 자라겠네요. 네네. 네. 1386님, 무가 바람이 드는 건 원인이 뭔가요? 무가 바람이 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람 든 물을 못 보셨어요? 네. 예, 스펀지 조직처럼 네,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바람이 든다라고 하는군요. 네. 원인이 뭘까요, 관장님? 보통 이제 밭을 처음 만들 때 미량 원소로 우리가 이제 강조했던 게 이제 있어요. 그런 미량 원소들이 부족할 경우에 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붕산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부족할 경우에 무의 과육이 이제 치밀하지 않아서 네. 치밀하지 않은 조직 속으로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들어올 때 그가 아닌 이제 스펀지 조직처럼 이렇게 뭉그러지는 그런 현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굉장히 좀 그 밭 관리,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온 건조한 시기에 왔을 때는
비닐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도의 심한 격차를 좀 극복하는 방법들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키우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려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36님, 캐넨 토란을 저장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오늘 방송 중에 이제 영양체 종자라고 했죠. 토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확한 다음에 잘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서 잘 말린 다음에 흙에다 묻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게 좋은데요. 토란은 다른 그 영양체 종자에 비해서 약간 좀 고온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고구마하고 비슷한 정도의 온도, 14도에서 15도 최저 기온이. 그러면 점점 날씨가 추워질 텐데 네. 땅에다가 묻어도 괜찮을까요? 땅에다 묻어놓는 게 아니고요.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모래를 채워서 이렇게 하는데요? 묻어둔 다음에 집 안에 있는 창고라든지 아니면 보일러실이 가장 그래도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런 공간이라고 해요. 아까 말씀해주신 14도, 15도 그 네네. 정도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이른 봄까지도 생명력을 갖고 또 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토란이라고 하는 종자를 건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토론 저장 방법 알려주셨고요. 1198님, 무화과 나무를 베어야 하나요? 아니면 가지를 보온재로 싸주어야 하나요? 올해 처음 심었고요. 여기는 충북 증평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마 나무를 베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전지 전정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네. 전지 전정 작업은 2월, 3월경에 하는 거고요. 지금은 가지 전체를 이렇게 보온재, 부직포라든지 뽁뽁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싸주어서 싸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싸준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위에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비닐을 촘촘하게 해서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렇게 해서 싸주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2월, 3월 정도 어느 정도 기온이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쯤 적절한 이제 수영을 위해 전지 전정 작업하는 작업을 그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박정수님, 텃밭에 도마뱀이 많아요. 퇴치할 방법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네,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마뱀하고 장지뱀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지뱀, 도마뱀 구분 어떻게 하나요? 둘 다 다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마뱀은 꼬리가 짧은 반면에 장지뱀은 좀 꼬리가 길어요. 아, 그럼 꼬리를 먼저 보면 되겠네요. 네, 꼬리가 길면 이게 장지뱀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교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 도마뱀들이 해충들을 잡아먹는 아주 유익한 동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고 놀래기만 하니까 굳이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퇴치 안 해도 되겠네요. 네, 텃밭에서 아주 이로운 역할을 하는 애들입니다. 네. 7414님,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퇴비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퇴비 재료입니다. 보통 고구마 줄기는 산짐승들, 토끼라든지 뭐 고라니라든지 이런 산짐승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마른 줄기도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 얘기는 양분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대신에 이제 이게 말라버리면 잘 부수기 안 돼요. 퇴비로. 그래서 이렇게 잘 잘라서 부순 다음에 퇴비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답변 못 드릴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 오늘은 해마다 돌아오는 대표적인 데이 마케팅 날입니다. 빼빼로데이죠. 모레는 또 수능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이와 관련한 마케팅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이 빼빼로데이 11월 11일입니다.
아까 농업인의 날, 농민의 날이라고도 소개를 했는데 빼빼로데이가 친구나 연인끼리 초콜릿 막대 과자를 주고받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만의 기념일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즐기는 K컬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빼빼로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엘사인데요. 1983년 출시 이후에 벌써 37억 개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37억 개요? 네, 국민 과자라고 불릴 정도인데 해외에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케팅을 처음 시작한 2020년에는 290억 원 정도의 매출에서 시작해서 5년 차인 지난해에 700억을 넘기면서 2배 이상의 성과를 냈습니다. 또 해외 수출량이 최초로 2024년 1억 개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네, 이 브랜드에서는 K문화 또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인기 아이돌 그룹을 모델로 선정하고 네. 그리고 막대 과자를 나눠주면서 사랑도 같이 나눈다라는 따뜻한 캠페인 슬로건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비하면 아직 마케팅 초창기이기 때문에 패키징을 아이돌 사진으로 한다거나 5개 광고를 통해서 대대적인 매스 마케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남아뿐 아니라 북미, 멕시코까지 전 세계를 겨냥해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되고 있는 이 광고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작년에는 이 빼빼로데이 행사에 18만 명이나 모였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해외 소비자들은 다른 기념일 발렌타인데이보다는 좀 부담 없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들면서 이 빼빼로데이가 K 문화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이벤트다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그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받아들일 때 전혀 거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음식하고 같이 그런 이벤트까지도 데이 마케팅도 좀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게 인상적이에요. 근데 또 그리고 그 과자잖아요. 과자 맛있게도 주고 받으면서 즐거움을 또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올해는 국내에서도 2년 만에 빼빼로데이에 맞춰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눈에 띌까요? 네, 사실 빼빼로데이나 이런 데이 마케팅들이 물론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아 이거 다 상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릴 분들이 때부터 있어요. 그런 맞아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날 팔기 위해서 일부러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기적으로 마케팅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이렇게 좀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긴 맞잖아요. 그때 그 빼빼로를 팔기 위해서 네. 그런 마케팅을 한 건 사실인 게 네, 맞죠? 맞아요. 뭐 스토리텔링을 해서 예전에 어느 뭐 여중생들이 친구들끼리 빼빼로를 나눠 먹으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뭔가 즐기는 그런 문화를 빼빼로데이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브랜드의 상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연말 특수를 노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올해는 글로벌 마케팅과 동시에 빼빼로 모델인 이제 모델로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을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네, 해외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2호선 열차 중에 특정 열차를 스트레이키즈와 함께하는 보물찾기 이벤트 열차로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우와. 그래서 오프라인 마케팅에 좀 더 열광하는 Z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열차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늘까지 2호선에 있는 291번 열차를 타고 인증샷을 남기면 된다고 하니까 혹시 오늘 출근하시면서 내가 탄 열차가 빼빼로 열차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보물찾기 이벤트라고 해서 그 2호선에 네. 그 빼빼로를 숨겨둔 줄 알았어요. 네, 빼빼로는 아니고 사진을 사진을 그런 찍으면 거였군요. 네, 빼빼로를 주는 이벤트입니다. 네. 네, 또 이외에는 편의점 연계 마케팅이 눈에 띄는데요. 이제 지난해만 봐도 이 빼빼로데이 기간 동안 국내 편의점 매출이 2023년 대비 최대 5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와. 네, 그만큼 유통업계에서는 하반기 대목으로 꼽히는 시기인데 올해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이 연말전 마지막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편의점 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제가 소개해드렸던 캐릭터 협업 마케팅을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네. 네, 이제 C사는 포켓몬의 인기 캐릭터인 메타몬과 손잡고, 네, 캐리어, 뭐 키링, 에코백 같은 굿즈와 빼빼로 같이 이제 포함시킨 한정판 상품을 내놨고요. 또 S사는 테디베어나 키티와 같이 남녀노소에게 익숙한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편의점은 모바일 게임과 협업해서 게임 캐릭터 굿즈를 담은 상품으로 팬들을 공략하고 또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네, 또 다른 G사에서는 수능을 연계해서 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BS와 협업을 해서 빼빼로 특강 시리즈라고 하는 네,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뭘까요? 네, 근데 보통의 박스 패키지가 아니라 교재랑 똑같은 패키지 디자인을 해서 그 안에 이북 수강권도 넣어주고요. 네. 행운 부적, 응원 스티커까지 담아서 수험생들에게 응원 선물이 되도록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빼빼로 데이이자 수능 이틀 전 네. 그걸 노린 거죠. 노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가까운 만큼 올해는 이제 초콜릿 과자를 주고받는 이 행사를 넘어서 수험생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 또 응원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빼빼로데이가 수험생을 위한 격려의 날로 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네, 이제 2026년 수능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마케팅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면서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수능 선물이라고 하면은 직설적인 합격 기원 메시지와 찹쌀. 맞아요. 합격이었 이런 것들이 네, 대표되던 그 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감성적이고 부담 없는 네, 응원 메시지를 주면서 네, 감성적으로 좀 접근한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소재가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예요. 네. 그래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이 네잎클로버를 모티브로 한 한정판 굿즈를 출시하면서 이제 합격이라는 결과보다는 너 자체를 수험생을 응원하겠다라는 와.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먹고 없어지는 간식보다는 또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어떤 게 있어요? 네, 수능이 끝나도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는 텀블러라든지 수능날 필요한 보온 도시락과 방한용품, 또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네, 유행하는 아이템이죠. 키링. 네. 이렇게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 중에서 수험생들이 좋아하고 필요할 것 같은 제품들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뷰티 업계나 배달 업계에서도 브랜드의 기프트 카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굿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험생들의 긴장된 마음을 덜어주는 응원 문구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네. 네, 그동안 수고했다, 또 버텨줘서 고맙다 등의 따뜻한 문구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결과 중심보다는 요즘에는 과정과 네, 그 마음을 또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브랜드들도 조금 더 공감형 마케팅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성공을 강요하고 합격이 또 좋은 점수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다독이는 선물이 더 따뜻하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이렇게 응원하는 데이 마케팅이 점점 더 섬세해지고 있다는 점이 올 수능 시즌에 가장 달라진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과정을 응원하는 그런 따뜻한 문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목표 대학을 향한 그 수험생들의 간절함을 향한 마케팅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수험생들을 위한 백화점의 특별한 팝업 스토어도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번에는 수험생들의 목표를 응원하고 목표를 미리 맛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백화점의 이색 마케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미리 맛볼 수 있을까요? 네, G백화점에서는 수능 시즌을 맞아서 합격해서 우리 다시 만나요라는 테마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요. 네. 수험생들이 보통 가고 싶어하는 꿈꾸는 대학 캠퍼스 근처의 분위기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주요 대학가의 인기 베이커리들을 참여시켜서 개성 또 감성을 담은 디저트들을 선보였다고 해요. 베이커리요? 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신촌 인근의 케이크 전문점에서는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특별 케이크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특히 한양대
근처에는 이제 캠퍼스 안에 위치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성비 카페로 잘 알려진 베이커리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인근에 있는 그 가게들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와. 네, 그래서 행사 기간 동안 학생증을 지참한 학생들은 이제 10% 할인 혜택을 받아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대학 인근의 베이커리 맛집을 미리 체험하면서 좋은 기운도 얻고 또 지친 수험생들과 가족에게 작은 응원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빵 팝업 행사가 아니라 이제 수험생들의 목표 그리고 간절함을 맛보는 경험을 선물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빵을 굉장히 좋아해서 별명이 빵순인데 네. 딱 저도 대학에 다닐 때 제 대학 근처에 있던 베이커리 집들이 있어요. 네. 그게 막 간혹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딱 그걸 노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아니면 그 근처에 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네. 이런 곳들을 모아서 팝업을 만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밌네요. 또 이번에는 유쾌함을 주는 재미있는 수능 마케팅 사례를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한정판 과자 패키지로 웃음을 그렇게 많이 준 브랜드들이 있다고요? 네, 또 올 수능 시즌에는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면서 수험생들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마케팅 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답 컨셉트의 한정판 패키지인데요. 이제 과자들 중에 동그라미 모양의 과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과자들이 우리는 정답을 상징하는 과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시험 전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정판 패키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N사에 있는 양파 과자가 있는데 걔도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과자 패키지 바깥에 정답의 상징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100만 봉 한정 패키지를 제공을 했고 재밌네요. 네, 수험생들에게 사연을 공모해서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H제가 역시 또 동그란 초코 과자. 네. 각종 동그란 과자들 다 나오네요. 네, 맞아요. 여기는 수험생 그 인원수와 맞춰서 50만 봉을 특별히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능 홈런볼. 네, 이런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패키지와 응원 사연 이벤트를 통해서 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수능이 되면은 요즘에는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이제 후배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초콜릿 브랜드에서는 그 후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그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가장 많은 응원을 받은 학교에 전교생을 위해서 초콜릿을 선물하고 또 와. 광고 모델이자 카이스트 졸업생인 인플루언서가 방문해서 수험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결합한 선물, 그 재밌는 이벤트를 선보이는 이유가 인생의 큰 이벤트를 맞이한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이 그냥 간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응원 또 재미를 함께 전달받을 수 있는 경험을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수능 시즌 마케팅은 또 긴장과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즐겁고 센스 있는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수능이 끝난 다음에 보상 마케팅 이어가야죠. 수능 이후를 겨냥한 마케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애프터 수능이라고 부르는데 수능이 끝난 뒤에 긴장감에서 벗어나고 보상하려는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영화, 뷰티, 금융, 패션 이렇게 전 분야에서 성인이 되는 수험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미래의 고객으로 수험생을 끌어들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찬바람이 불고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래떡 구워 먹거나 떡국을 끓여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좋은 날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국국 제작소 대표 박수빈입니다. 여성국국은 광복 직후 실추된 전통문화예술의 이미지 쇄신과